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어르신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향촌동에 있는 향촌문화관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렸습니다. 안에 안 가보셨지만 나중에 기회가 보시면은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사실상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제17강으로서 향촌동에 있는 수지야 골목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촌동 수지야 골목 입구인데요. 향촌문화관 쪽에서 찍어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입구에 가면은 이런 향촌동 수지야 골목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촌동 수지야 골목이 어딘가 하면은 중앙로에서 지금 현재 향촌문화관에서 구사고이 호텔까지 가는 300m 골목이 되겠습니다. 도청동으로는 향촌동과 대안동이 되겠네요. 원래 수지야 가게들이 있었던 곳은 향촌동이 아니고 옛 하전동의 자유극장 주변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왔느냐? 그죠? 향촌동은 70년까지 대구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1983년 4월 18일 새벽 1시 30분경에 일어난 초원의 집 화재가 있고 난 후에 대구 상권이 향촌동에서 동성로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어요. 여기는 뒷장에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나서 수지와 관련 업체들이 동성로가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향촌동에 있던 상권이 동성로를 넘어가면서 수지와 관련 업체들은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수지와 골목이 지금 향촌동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수지와는 80년대 초반까지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중국산 저가와 기성화가 쏟아지면서 수지와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지야 골목에는 구두 공장과 매장과 피업, 수선 등 60개 정도의 제야 관련 업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원의 집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 18일 날 아침 조간 매일신문입니다. 새벽 1시 반에 디스코 특장에 불이 나서 한 3시경에 불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바로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떴습니다. 자, 24명이 참사하고 6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근데 실제는 나중에 한 명이 죽어서 25명이 불에 실식사를 해서 죽은 대형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이 그 당시에 화재 상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북성동 사무소에 일요일 저녁에 숙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1시 반경에 조금 문을 붙이려고 했는데 통장 한 분이 초원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북성동 사무소와 이 초원의 집은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니까 불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바빴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았는가 하면은 1층에도 디스코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조 건물이에요. 1층에도 있고 2층에 있는데 이 초원의 집은 2층이었습니다. 근데 1층에 있었던 디스코텍장에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1층에 있는 주인이 소방훈련하니까 조용히 나가라고 이 한마디에 진짜 조용히 나와서 인명사고 피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초원의 집은 200여 명이 1층에도 200여 명이 들어가 있었고 1시 반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2층에도 2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원의 집은 한 100여 명은
이 계단으로 해서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명 남았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자친구하고 갔던 그 남학생이 여학생이 내려오다가 이 계단이 45도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꺾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다가 거기에 계단에 걸려서 넘어진 게 된 겁니다. 중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간 남학생이 뒤에서 그 여학생을 보호하려다고 이래 했었는데 뒤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이렇게 엉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 있는 그 젊은이들은 동민들이 오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온 사람은 연기에 질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한 10여 분 지나기 나니까 질식했는 청소년들을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4사람씩 우리 청소년들에서 국선동사무소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이제 새벽 1시 반이 되고 2시가 쭉 되니까 그 당시에 택시가 별로 안 다녔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아시아 극장 앞에 가서 중앙로로 오는 택시를 보는 대로 향천동으로 돌려서 거기에 질식한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을 병원으로 이송시킨 겁니다. 그때 병원이 가까운 병원이 각병원과 동산병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간 곳이 각병원이고 동산병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이게 병원에서 지금처럼 소방 체계가 소방만 했지 이만큼 119 37년 전이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시신을 옮길 수가 없는 거다. 차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단 산 사람부터 병원에 옮기라고 해서 병원에 옮겼는데 나중에 사망자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신문지를 갖고 와서 그 젊은이들을 펴서 일단 저는 나중에 이동을 했던 그런 참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대구 교육청에서 매일 향촌동과 그 옆에 대보 백화점, 문화백화점 밑에도 디스코텍장이 있었는데 그 디스코텍장이 한 200명 되는 것이 10몇 군데 있었습니다. 매일 가서 지도 점검 명분으로 나오죠. 그 다음 대구시청 위생과 중구청 위생과에서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다 보니까 정화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르게 살기에 정신인데 그때 정화위원들이 또 그 업소에 매일 갑니다. 한 업소에 여러 기관에서 1년 동안 매일 가니까 젊은이들이 자기가 여기에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젊은이의 거리가 동성로로 동지를 할 수밖에 없고 이 향촌동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의 초원의 집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 향촌동과 동성로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초원의 집 사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이 초원의 집 터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참 아픈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향천동 골목 사진입니다. 저쪽에 우측이 향촌문화관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좌측이 사보이 호텔 쪽이 되겠습니다. 저기에 이래 보면은 파란 부분이 경상감영공원입니다. 저자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건물이 갈색이 있습니다. 저게 향촌 수제화 센터가 되겠습니다. 저기에서 2층에 가면은 경상감영공원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향촌동 수제화 골목이 되겠습니다. 입구에 있는데 수제화만이 아니라고 했죠. 디자인, 재단, 제공, 조립 모든 생산업체들과 원자재와 밑창, 안창, 장치물 각종 부품들을 하는 공급업체도 있고 완성된 구두를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체와 관계없이 한 60개 업체가 몰려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이거 바깥에서 제가 쇼윈도에 하는 입장에서 사진을 찍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하늘을 위한 멋진 맞춤, 모두나 밝은 강을 위한 편안한 신발들의 글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빨강으로도 이렇게. 자, 여기가 향촌 수지화 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거리만 생기고 나서 이 수지화 센터는 1917년 3년 전에 비로소 이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건물을 만들어서 원수도부로 이루어지는 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지화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에 개관됐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4층이 되겠습니다. 자, 1층과 2층은 전시관입니다. 자, 1층에는 수지화 골목이 유제가 60개 있다 했습니다. 거기 매장에서 파는 신발을 이제 하나씩 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수지화 센터에 와서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으면 그 매장으로 직접 연결을 해서 판매도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신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신발 제작을 위해 발 모양과 가깝게 만드는 트리, 라스트의 변청 과정과 신발 제작 관련 영상도 관람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다를 체크할 수 있는 체험기와 구두 공장, 포토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제화 공장이 있고 4층에는 사무실과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년에는 그분들이 수지화 협회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건물 모습은 제일 입구, 1층 제일 입구에 있는데요. 17년에 이 센터가 개관할 때 서울에서 갖고 왔대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에 있는 1층에 전시관 전체 모습을 제가 하나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코너를. 그러니까 각 코너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화 역사 코너가 있더라고요. 1898년부터 현재까지 이 역사를 이렇게 코너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요거는 수지화 센터의 수지화 손질 방법과 제작 방법이 이루어지는 코스를 이렇게 해놓은 요거는 수지화 센터 여기에 전시해 놓은 겁니다. 신발을. 여기에 이제 각 매장하고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했죠. 1, 2층은 전시장, 3층은 제화공장, 4층은 사무실과 체험교육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거는 1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발, 여기에 이제 전시해 놨는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빨강 구두 아가씨 노래도 있죠. 여기에 이제 해석 코너가 있고 가사도 이렇게 되어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2층에 있는 수지화 센터에 이거 제화 작업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액자 멋있죠? 요 액자가 어딜까요? 제가 조금 전 힌트 드렸죠? 어딜 것 같습니까? 자, 저게 창문입니다. 2층에서. 그럼 저기는 어딜까요? 경상감영공원 안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2월에 가서 홍매화가 필 때 수지화 센터 2층에서 경상감영공원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게 선화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조금 보이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자, 전체를 한번 내가 이어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경상감영공원 안을 수지화 공원센터 2층에서 액자처럼 이렇게 찍어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향촌 수지화 센터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